능동태와 수동태는 문법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아마 해석 같은데, 해석 연습은 이따 해보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능동태, 수동태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동사구의 수동태하고, 파일을 쓰지 않는 수동태하고,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하고, 진행형 수동태가 나와 있고, 3번에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들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이 순서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기본은, 능동태가 적었어. 능동태는 조동사 목적의 구조가 능동태고, 대부분의 영어 문장의 99.9%는 1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죠? 목적어가 어디로 가면, 주어 자료로 가면 주어가 동작을 받기 때문에 비동사 PP 형태로 동사 모양을 바꾸어주고, 뒤에다가 쓰지 않아도 되지만 원모에 의해서라는 by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수동태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대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목적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수동태, 능동태 문제가 나오면 물론 해석을 통해서 더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려면 동사의 뜻과 앞에 있는 주어의 뜻을 다 알아야 되잖아. 단어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하기는 힘이 들므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수동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 다음 가끔씩 이 비동사 pp라고 쓰기도 하는데 get 플러스 pp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pp 형태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여러분들은 수동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능동수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머릿속에 박아둬야 될 부분이, 수동태는 뒤에 명사나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에서 어긋나는 공부하면 되겠죠? 그거 어떤 공부하면 돼요? 1번에서 뭐 목적어가 없는데 능동태, 2번에서 뭐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가 나와, 이런 거 공부하면 돼. 1번에 반대하고 2번에 반대만 공부하면 된다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예외죠. 아까 1번 예외니까 명사가 없는데 그대로 쓰는 경우를 공부하면 되겠죠. 이때는 지금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라고 쓰겠습니다.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 배운 것처럼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저번에 자동사, 수동사 배웠으니까. 그러면 자동사가 다 시험에 나오냐? 그럼 자동사가 몇 개나 되겠어? 뭐 수십만 개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시험 문제 다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한글 해석이 수동처럼 되는 것만 네요. 대학교 3학년 때 영작 수업을 처음 들을 때 영작 책에
수동태를 배워도 이런 단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수동태를 배워가지고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이런 단어가 사고가 발생되다, 사고가 발생되다, 사고가 일어나다 이런 말들이요 발생되다라고 꼭 수동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수동태로 계속 쓰더래. 그래서 교수들이 그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요 이런 거를 수동태로 쓰지 마세요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작을 할 때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틀리는 단어라 이 말이야.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뭐처럼 보여진다, 뭐뭐처럼 보여진다, 뭐뭐처럼 보여진다. 맞죠? 세 개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이므로 수동태를 쓸 수 없는데 자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뒤로 갈수록 어렵죠? 현진 컨시스트 오브 저번에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무슨 뜻이었죠? 컨시스트 오브가 가장 어렵습니다. 구성되다라는 수거가 한 5가지, 4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안 씁니다. 저에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는 다 수동태가 되겠네요. 능동태, 수동태는요 동작을 주고받는 게 능동수동입니다. 내가 말하면 너네들은 듣고, 내가 글씨를 쓰면 쓰여지고, 프로젝터를 켜면 켜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동작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뭐는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네,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전부 다 수동태가 타동사에도 될 수 없습니다. 상태 동사 대표적인 몇 가지 동사는 부족하다, 닮아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는 모여도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에도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닥치고 외우라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 그 그룹에 2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시고 나서 외우면 조금 덜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1번에 대한 예외죠. 목적어가 없는데도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공부하면 되죠? 목적어가 있는 수동태를 공부하면 되겠죠.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를 공부하면 되겠는데 비동사 PP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서 기브가 무슨 말이죠? 주다. 그럼 남이 기브하면 뭐가 되죠? 받다. 그럼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텔이 무슨 말이죠? 말을 하다. 그럼 남이 텔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듣다. 그래서 이제 기브나 텔 같은 경우는 빨리 받다나 듣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질문 받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사물을. 좀 더 어렵게 써볼까요? 제공받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토트는 teach의 PP 형태입니까? 그럼 남이 teach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배우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 될 텐데,
이때는 A가 B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말인가 세진이하고 영재 공부할 때 수동태는 뒤에 무조건 영상 안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는데 그때 비콜드가 나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둘이 다 틀렸던 기억이 나는데 비네임드하고 비콜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이유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석 중 2학년 말인 것 같아. 네, 다만 이상한 거 기억하고 있죠. 이상한 거 틀린 거 같긴 한데. 가장 어려운 단어가 컨시더입니다. 컨시더 역시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A가 B라고 생각되어지다 등등으로 나올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되게 이상한 단어들이 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따가 하나둘씩 알아보기로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 동사들이고 특히 A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해석도 잘 해야겠죠. be given 이런 것들을 해석 잘하면 좋겠습니다. B번 그렇고 됐어요?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가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시작합시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니? 모양을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바꿔야죠. 무조건 to를 써야 돼요. to를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되면 수동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앞으로 오고 그 다음 비동사 pp를 쓴 다음에 뒤에 to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래서 주어는 뭐뭐 되다 뭐뭐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뭐를 써야 되는데 동사가 떠나오면 to를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인데 to를 안 쓰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세진아. 메이크. 네, make 하지 말고 세 가지잖아. 첫 번째 뭐? 지각 사역 헬프. 네. 미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각사역 헬프를 막 귀가 박히도록 듣는 이유가 1번의 A웨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동사가 두 번째 나오면 모양을 바꾸는데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to를 안 붙이는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해. 진짜로 이거는 이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안다고 생각해도. 자, 한번 또 물어봅시다. 지각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각동사는요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워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보고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올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보고 듣고 느끼고라 외우지 않으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동사가 그때마다 막 헷갈리지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고라 외우시면 되고 지각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중학생들한테야 레슨 하라. 해부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사장이 직원한테 또 사장이 비서한테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렇게 소유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가 되면 해부를 잘 씁니다. 지금 우리는 수동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 이 목적을 앞으로 빼면 수동태가 되겠잖아. 맞죠? 그러면 수동태를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비동사 pp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모양을 바꿔야지. 이게 지각 사역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의 수동태는 우리 책에도 적혀 있을 거지만 목적격 보호의 to 부동사가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to 부동사로 바뀐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말이 적혀 있으니까 제가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냈다기보다 공식을 만들었으니 공식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쓰면서 따라 읽으십시오. be made to 부정사. 역시 중학생들은 따라 읽는데 고등학생은 잘 안 읽더라고. be seen to 부정사. 그다음에 be heard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역동사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let, make, have 있다 그랬지. 그런데 수동태로는 make밖에 안 돼요. let하고 have는 수동태가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 남아. 그럼 사역동사를 왜 따로 공부하니? 그냥 make만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각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위주로 잘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헬프도 되긴 한데 네, 수동태로 쓰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 다음 지각동사만 뒤에 ing로 한 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ing 이렇게 써갖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야. 저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이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완벽해야 되니까 동사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능동수동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많고 특히 몇몇 단어들은 되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단어 몇 개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defeat예요. defeat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제게하다 또는 패배시키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A defeat A입니다. B입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응? 뭐요? 누가 이겼어? 항상 주어가 동사다야. 알겠죠? 그럼 주어가 패배시킵니다. B를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이긴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써볼게. 해석 어떻게 해? 반대요. 알겠어? follow의 뜻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다시? follow가 무슨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라고? 뒤따르다라고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라고? 뒤따르다라고. 근데 뒤따르다. 야 그러면 누가 뒤냐? A가 뒤냐? B가 뒤냐? 아까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하나야. 그러면 주어가 뒤따르다예요. 알겠어? I follow you 하면 내가 뒤에 있고 you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건 필표를 하나 해서 이건 도표에서 그래프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볼게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프 이걸 1하고 이걸 2 할게요. 1이 A야 B야? 1번 막대기가 더 크지? 삼성 매출이라고 치고 2번 막대기 훨씬 작죠? LG 매출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나 또는 그래프 도표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럼 1번에 해당되는 게 A예요 B예요? B요.
1번이 1등이고 2번이 2등이고 1번이 1등이고 앞서가고 2번이 뒤에 있고 뒤처지고 됐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적어놓고 봐. 이걸 1이라 쓰면 안되겠네. 헷갈리니까 A하고 B라고 할게요. A가 능동태고 B가 수동태죠? 물어봅시다. A하고 B 중에 어떤 형태로 더 많이 문장에 쓰여질 것 같습니까? B입니다. 왜 B죠? 앞은 앞에 있고 뒤는 뒤에 있잖아. 순서 그대로죠. 그죠? 잘 나옵니다. 역사 시간에 순서, 그지? 뭐 임진왜란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올 때 해석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도표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전후 사건, 원인과 결과, 또는 뭐 그래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되게 잘 나오니까 is followed by 모르겠으면 B번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follow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뒤따르다라는 기본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외워야 돼. 이거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 예문 하나만 써볼까요? 이름 알겠죠? 알겠죠? be followed by 하면 주어는 다음에 동사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되게 잘 나옵니다. 법에서 많이 봤어요. follow를 공부했습니다. 이거 하고 끝낼 겁니다. 해석에 주의해야 될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웃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웃이라는 말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웃도, 아웃 스마트 또는 아웃 그로우 또는 뭐 아웃 웨이 뭐 아웃 넘버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앞에다가 그냥 아웃만 붙였죠. 그죠?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아웃 뭐시기 B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동사는 지금 여기 있는 동사가 그대로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볼게요. 그럼 A가 밖에 있는 거니 B가 밖에 있는 거니? 주어가 동사니까 A가 밖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럼 A가 밖에 있으니까 이게 A겠죠? 그죠? 그럼 이게 B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다시 물어볼게. 자, 그림 봐봐. A가 크니 B가 더 크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웃이라는 동사 나오면 무조건 부동어를 표시해서 A가 더 크다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엄마, 신발이 작아졌어. 신발 사줘요.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더 자랐어 신발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설민석이라는 유명한 한국사 선생님이 막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랩 음악을 만드는 그 무도 재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제 이순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300 몇 척을 12척 가지고 이기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10 몇 척 가지고 30배 넘는 그런 애들을 물리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걸 어쨌거나 이순신 장군이 해내가지고 그 사람 혼자 하나 때문에 임진왜란에 실은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어쨌거나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배를 작살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랬겠어.
그래서 이때 쓰는 말입니다. 2번. 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번에 숭태가 됐습니다. 숭태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장군님, 우리가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웃이라고 되는 단어가 뭐 아웃드레스 이렇게 나오면 남보다 뭐하고 옷을 잘 입는 걸 말해요. 이렇게 나중에 계속해서 아웃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동어로 가지고 표시하지 않으면 되게 단어를 계속 끝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비교나 대조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개인적으로 아웃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는 무슨 말이죠? 무게가 나간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뭐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도 경중을 따진다는 뜻 자체가 무게를 따진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를 재서 저우를 재가지고 뭐가 더 그렇지 중자가 그 중자예요. 그래서 웨이는 비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이따가 그 책을 다 풀고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금방도 봤다시피 문법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특수한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동태, 능동태가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반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쪽으로 책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자 1번입니다. 뭐가 있으면 영사가 있으면 능동태고 목조가 앞으로 가면 수동태가 됩니다. 스토어란 단어는 어디에서 동사 자리에서 가게나 창고에 제껴두다 뭐 이렇게 뭐 저장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구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 수동태로 바뀔 때도 함께 움직인다 그랬는데 캐리 아웃 같은 것보다는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되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pay attention to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다면 B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쓰면 수동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 틀리게 썼거든. 고쳐봐. 세 단어가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전치사가 두 개가 나와서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저게 맞는 모양이에요. 2번이. 그 다음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나타낼 때 바위 위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뭐인 경우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한 동사 원형은 투부동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be made 투부동사 이렇게 외우면 한 방에 끝나요. be seen 투부동사 be heard 투부동사 이렇게 하면 글로 끝입니다. 끝. 왜냐면 여기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나도 말할 때도 헷갈리고 니들 말할 때도 저렇게 외워가지고 공부가 되겠어? 뭐 어떻게 저 그 긴 거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울 겁니까? 어쨌거나 be seen 투부동사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고요. 됐죠? 그 다음 4번도 안 하겠습니다.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자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라고 했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 뭐가 나온다고? 해석이 수동처럼 되는 경우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봐 나타나다 하고 이거 어디 갔어? look 하고 appear하고 seem 이거 세 개야. 이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 뭐뭐처럼 보여지다니까 수동이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뭐
어디 갔어? 발생되다, 발생되다, 발생되다. 그 다음에 발생되다 이렇게 되죠. 엄마 사고가 일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니까 수동처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단어죠. 이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 책하고 좀 다르게 제가 잘 나오는 단어를 체크를 해드리면 appear하고 로그하고 쓰임하고 그다음에 happen하고 occur하고 그 다음에 remain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consist of. 이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딴 건 안 나와. 그다음에 타동사에서 reasonable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A를 풀고 여러분들이 B번을 풀면 될 것 같아요. A번에 1번은 능동수동으로 푸는 문제는 명사가 있고 없고로 푸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2번은 머리에 깁니까? 자, 기억나는가 볼까요? 부부동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있으면 뜻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 문장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래 목적이 여기 다 있다니까. 이런 문장은 해석 무조건 해놔야 돼. 그래서 어그레션을 피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뒤에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무조건 답이라니까. 그럼 이 글의 주어는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해석으로 풀어도 되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수동태입니다. 다음에 3번이죠. 3번도 명사가 없으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골라봐.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수동태는 비동사 PP니까 비동사가 없으면 수동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인 것 같은데 A하고 B, 3번 같은 경우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고르는 게 중학생들한테 그 풀기 시키니까 되게 헷갈리려 하더라고요 실제로. 4번은 이따가 하고 5번입니다. 5번도 명사 없으니까 수동태입니다. 6번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도 있지만 동사에 대해서는 어떤 선물을 주다 해서 증정하다 제공하다 등등으로 외우시면 되니까 앞에 것이 제공되면 이 사람은 제공받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형태죠. 4번 안 했으니까 니들이 해보고 그다음에 밑에 거 OX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복습을 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먼저 A번에 4번은 이따가 하고요. 예, B번에 1번부터 하겠습니다. B번을 맞아 틀려? 어피어나 디스어피어는 수동태가 안됩니다. 워스를 빼시고.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트리뷰트와 밸류가 패스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패스되다라는 수동으로 적어야 되므로 비동사를 억지로 끼워서 be passe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필요해야 돼요?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앞에 과거니까 과거 맞을 것 같은데 그죠? 3번은 맞습니까? 네. 3번은 much라는 말이 아마 much things라고 하면 명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리듬이나 다이나믹이나 많은 것들이 뭐뭐 할지라도 맞습니까? 많은 것들이 연주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라는 말로 수동인가요? 아니 과거인가요? 동사 안 보이네. 남겨져 있습니다라고 수동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4번은요. 자, 잘 들어. ing, ed 또는 능동수동 결정할 때 by 보이면 대부분 수동이라고 동그라미 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 5번이죠. take advantage of가 뭐뭐를 이용하다는 뜻인데 이용당했다라고 쓰려면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고 taken advantage of라고 쓰면 앞에 있는 것이 이용이나 사용당했다라는 뜻입니다. 6번이죠. 보는 사람들이 힌트를 줍니다 해도 되고 보는 사람들이 힌트를 받았습니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해를 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힌트를 받아서 이해를 잘했겠죠. 그래서 해석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네 문법 이 모양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좀 특수한 그 동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져왔으니 이걸 한번 소위문에서 풀어보십시오. 다 풀어요. 네. 같이 해보게요. 팔로 기억납니까? 팔로 원래 뜻이 뭐라고? 뒤따르다. 수동태가 되면 앞에 있는 게 앞이고 뒤에 있는 게 뒤에 됩니다. 네, 알겠어? 네. 예문부시 알겠지만 디노스 팔로드 바이 댄스 하면 앞에가 디노고 뒤에가 댄스입니다. 밥 먹고 춤춰야 되겠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춤 열심히 추고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애들이 헷갈려하는데 한번 써봐라. 이번에 뭐가 오면 될까요? 뭐가 오면 될까요? 라이트닝이 먼저 옵니다. 왜? 빛이 먼저 오니까. 소리는 나중. 이거를 아직도 막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고요. 다음에 서브젝트와 버브 역시 순서로 주어가 먼저 동사가 뒤에 오니까 이런 겁니다. 됐어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뒤에 봐봐 이제. 2001년도 트레이니 3등 이거 맞네 그죠? 트레이니 3등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과 CB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돼? 응? 앞뒤. 응?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로우도 바이를 써야 앞은 앞, 뒤는 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 뭐야 이거? 아유 표가 뭐 잘 안 보이네요. 2008 2008이구나. 얘가 8 맞네 그죠? 그 다음에 2010 에서 뚝 떨어지고 2005 레벨까지 2005 레벨 얘가 2005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뭐 아주 뭐 복잡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음. 답이 뭐 나옵니까? 이게 뭐가 답이에요? 네, 문제는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앞에 건 앞에 거 뒤에 건 뒤에 거니까 팔로우가 되겠죠. 팔로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제 2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팔로우하고 프리시드가 반대말입니다. 이제 프리시드도 두 가지 형식이 취하겠죠. 근데 팔로우가 완전히 이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집니다. 팔로우는 뒤따르다는 뜻이면 프리시드는 선행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니까 이게 이제 스동트로 되면 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알고 있죠?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수동으로 됐을 때 뭐가 반대다? 예, 부동의 방향이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해봐. 자, 내가 이거 보기 만들면서 머리 아파 죽겠더라고. 다음의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뒤에 있는 거 있잖아. 네, 뒤에 있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일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풀 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뭐 그 외국인들 보고 막 수능 영어 읽어서 막 못하는 동영상 같은 거 나도 자주 보곤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 그건 같아요. 뭐 수학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수학 문제 같더라고. 수학 문제 같고. 그래서 논리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호 표시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에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니까 도시에 사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뭐가 답이야? A입니다. 이거는 뭐 몸풀기 문제니까 그런다고 치고 2번인데요. 아이고 진짜 2번 진짜 문장도 굉장히 길죠. 네. 해저드는 위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입니까? 마이그레이션은 이동이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스톰에서 스타베이션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스톰이 폭풍이죠. 그죠? 네. 스타베이션이 뭡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배고픔과 스톰, 폭풍 같은 거를 이렇게 뭐 하면서 이겨내면서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철새들이 겪는 위험이잖아요. 맞죠? 잘 봐야 돼. 이 위험이 이렇게 하면 돼. 부동과 이번에는 반대로 되죠. 맞습니까? 즉, 뭐 배고픔이나 폭풍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이 덜 중요하고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 장점. 뭐의 장점? 어번던스. 저번에 배웠던 단어죠? 풍부합니다. 뭐가? 음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되므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배고프거나 조금 더 폭풍을 만나더라도 이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네. 다음 뭐야? B 또 D. 됐어? 자, 이제 이거 봐. 맞지?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보다 옷을 낸다는 얘기죠? 맞지? 그런 것 같아? 경쟁. 아웃드레스 알면 한 방에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저기 빼놓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웃드레스가 남들보다 옷을 잘 입는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밑에 보니까 B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B급급이 잘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아웃드레스를 한 방에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해서 이 지문에서 보여준 것이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 말고도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에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아까 지금처럼 어떻게 푼다고? 명사가 있고 없고로 풀고 또는 어떤 동사들을 외워서 그런 수동태가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수동태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니?